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313명, 지난 8월 말 이후 81일 만에 300명 선을 다시 넘어섰는데 오늘도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합니다.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 수험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도 시작됩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전선이 넓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찾고 하는 조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아니라 추적이 쉽지 않은 생활 공간에서의 이른바 일상 감염이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 상황 때문에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 학생 7명이 밤사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교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중 공대 소모임 관련 감염자만 8명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명, 어제 0시 기준 92명을 이미 넘겼습니다. 경기 41명, 경남 20명, 전남과 강원 각각 19명 등 6시 기준 감염자만 221명으로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숫자는 300명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포천 요양원은 10명이 더 확진돼 지금까지 20명, 서울 서대문구 요양원에서도 10명이 감염되는 등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회원과 가족 등 20명이 감염됐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열린 친목 모임과 상인 모임, 그리고 수영장과 공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젠 해외 유입 확진자도 7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광역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입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전남 순천, 강원 원주 등에선 이미 1.5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규모 5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식당과 카페도 1m 좌석을 띄어야 하고 노래방과 결혼식장, 유흥시설 등의 입장 인원은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이나 프로스포츠는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병원 3곳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실 등을 줄줄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격리되면서 코로나19 이외 일반 환자들도 진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중학교와 학원에서 15명이 감염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응급실이 멈춰섰습니다. 목포 기독병원 응급실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 14일 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딸은 전남대병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자였습니다. 병원은 외래 진료도 멈췄습니다. 직원과 환자 등 7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북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했고 목포시와 무안군 삼양을에 대해서도 19일 0시부로 1.5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병원이 의료진과 환자 전체를 검사하면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의료진만 9명을 포함해 감염된 사람만 어제까지 40명입니다. 전남대병원을 다녀가 검사를 받은 430여 명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1층에는 다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또 매점, 또 접수 창구 이런 곳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좀 확진자가 좀 시작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광주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을 5일에 한 번씩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 1명도 확진됐는데 안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병원 3곳이 폐쇄되거나 진료를 멈췄습니다. 경남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11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확진된 이후 하루 만입니다. 먼저 확진된 학생이 다니던 학원 2곳에서 강사 3명 등 4명도 감염됐습니다. PC방과 목욕탕, 학원 등 지역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모더나가 예방 효과 94.5%의 백신 중간 시험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앞서 90% 예방 효과를 내세웠던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공동으로 3상 임상 시험을 마쳤다며 백신의 면역 효과가 95%라는 최종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경쟁하듯이 예방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는 20일 미 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170명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중 백신을 처방받고도 감염된 사람은 8명입니다. 나머지 162명은 가짜약을 처방받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면역 효과가 95%에 이른다는 게 두 제약사의 설명입니다. 또 고위험군 감염자 10명 가운데 백신을 맞고도 걸린 경우는 1명뿐이라며 65살 이상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으론 피로가 나타났고 두 번째 접종 이후 4% 미만에서 그런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측은 이번 주 금요일 미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If everything goes well, we could start to supply the vaccines to Europe and United States in the second half of December. 섭씨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발이 워낙 빨랐기 때문이라며 일시적 문제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백신을 개발 중인 또 다른 제약사 모더나도 예방 효과가 94.5%에 이른다는 임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16만 1,000명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보름 연속 하루 1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목요일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문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방역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조사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윤 총장은 19일 감찰 조사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이죠.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감찰 일정을 잡으려다가 불발되자 법무부가 공식 문서를 대검찰청에 보낸 겁니다. 논란 속에 감찰이 오늘 강행될지 주목됩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19일 대면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모두 5건의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내용은 대검찰청 특활비 배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무혐의 처분 이유 등입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과의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윤 총장을 만나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대검은 거부했습니다. 두 검사의 방문이 예고 없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방문에 앞서 여러 차례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일정 조율을 위한 물밑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감찰 조사에 앞서 일정 조율 문제로 대검과 법무부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오늘 윤 총장의 대면 감찰 조사가 강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어제 3차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압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4차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추천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습니다. 추천위는 어제 저녁까지 국회에서 10명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총 3차례 표결을 했는데 누구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야 추천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4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도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원 구성을 바꿔서 야당 측의 반대를 사실상 막고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출범을 아예 방해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비토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토권의 원래 입법 취지와는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비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정한 야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하는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 후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후보를 내놓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명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래 감출기 많아서. 일각에선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여야 대리 싸움의 장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